다음 내용은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하정우 평론 이 예.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인데 그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60대 남성하고 50대 여성이 그 전달에 이혼을 한 거죠. 예. 3월 달에 이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4월 달에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그러니까 전부인이죠. 전부인한테 폭행을 가해서 숨지게 했는데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한 지 한 달 사망을 만에.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폭행의 수준이 너무 참혹해서 예. 뭐 이 늑골이 뭐 12대가 골절이 되고 장기가 파열되고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점을 잠작해서 재판부가 그 남성한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23년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은 이 전 아내분이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의견서를 써주면서 한번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분이 참 안타까워요. 살아날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네. 결혼 15년째 되던 날 그 1995년부터 폭행 시작해서 지금 23년간 폭행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좀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일찍 했는데 15년째 되던 95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지난해 5월에 신고할 때는 그 경찰에다가 폭행 없다는 의견서를 써줬대요. 네, 아내가 이제 써준 아내가 거예요. 써줬대요. 왜 그냥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고 하니까 자칫하면은 또 가정이 또 깨질지 모른다. 이런 또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단호하게 좀 했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올해 2월 달에 그때도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아주 상습비고 아주 악질 폭력배죠, 남자가. 이번에 응급실로 2월 달에 응급실에 또 실려갔대요. 예. 그때도 또 이 부인이 남편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 별로 폭행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까지 불려갔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자식들 회사에 가서 행패 부리면 자식들이 힘들게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다 쫓겨날 거 아니냐. 이래서 또 그러니까 어머니 된 또 모성과 또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 책임 그것 때문에 이제 2번이나 선처해달라고 경찰에 써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피해자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봐주자고 하면은 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예.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뭐 보호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넘기거나 2차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혼한 후에 또 이혼 서류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남편 집에 가서 청소해주는 또 조항이 있대요. 예. 그 청소하러 갔다가 남편이 청소하러 온 전 부인한테 그 다시 재결합하자 예. 또 성관계 요구를 하니까 거절하니까 거기서 그냥 무참하게 밟아서 갈빗대가 12개, 심장, 뭐 간 다 파열이 되니까 거의 뭐 발봉 아주 잔인하게 예. 그 폭행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2차례 폭행이 있고 네. 경찰서에 갔다 온 이후로 이혼에는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글쎄 이도하면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라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걸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끈을 남겨두려고 사실 저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저런 관계가 뭐 20몇 년간 관계가 지속되면요. 예.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를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다 해소하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끈을 하나 남겨두면 너무 자주 오라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혼 합의할 때는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을 내걸 수 있고 그 부분은 아주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법원에서 별로 건드리질 그래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후에 뭐 내지는 뭐 반찬도 해주고 뭐 좀 돌봐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거는 법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간과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부인 입장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부인들이 보통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계속 이 폭력 상태를 숨길 수 있으면 숨기거나 네. 뭐 아이들한테 못 숨기더라도 사회적으로 숨기고 싶어요. 이혼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이혼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관대해졌지만 항상 이제 그 결혼하려고 가면 그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방 부모님한테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양친 구존하시냐 이런 걸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다운 모양을 아이들 결혼을 할 때까지는 좀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이들을 폭행하지 않는 한 자신만 피해를 감수하면 되면 예.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은 사고방식이 점점 달라져 가지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처럼 가정폭력에 있어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조금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가가 더 깊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여기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 탄원서를 자의에 선의에서 썼을 거라고 경찰도 아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경찰은 또 얘기합니다. 경찰관 해명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이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 이 경찰관이 기본적으로는 임시 조치와 관련된 여러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찰이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접근 금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격리를 한다거나 뭐 전화 연락을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경찰이 먼저 사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피해자의 의사를 너무 이렇게 뭐 따른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경찰이 어떤 사건을 처리를 할 때 폭행 사건이나 상해 사건은 당연히 피해자가 이것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 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경미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폭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함으로써 또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과 또 뭐 자식이나 이 사건처럼 뭐 자식이나 자식이나 가족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처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선처의 탄원서를 보고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처음에 피해자가 왔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봐갖고 정말 맞은 부위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탄원서가 제출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좀 먼저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긴급 임시 조치나 이런 격리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